5천 이상의 매출도 올리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냐, 그리고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전혀 작성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은 뒤지겠는데 벌어오는 돈이 없을까?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새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나 PD 엄청 잘 나간 분이야. 쉽게 오라 가라 우리가 할 사람이 아니야. 거두절미 말고 직접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섭생정식이라는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본죽, 본도시락, 본 비빔밥을 운영하는 본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대형 직영 사업 파트를 대표이사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장표를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으셨어요? 우선 저희가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이제 1대1로 만나서 직접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청주에 계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매출도 괜찮아요. 5천 이상의 매출도 올리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률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냐, 그리고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전혀 작성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네. 대표님 장사하면서 계산 안 하는 사람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서 1억을 쓰면은 5천만 원 적자인 거잖아요. 내가 5천만 원을 벌어서 2,500만 원 쓰면 2천만 원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비용의 관리의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들이 그냥 이 정도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새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들 잡지 않고 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업률이 낮지? 이 정도 벌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남지?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면서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거야 나 PD. 고생은 뒤지겠는데 벌어오는 돈이 없을까? 저도 항상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몸과 영혼을 다 갈아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정말 남지가 않는 거예요. 일개미처럼 일만 하는 거야? 세금 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성실히 일했는데 그만큼 단돈 진짜 50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내 돈, 내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오늘 그거 인사이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실제 사례를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세이브 시키고 바뀌었는지 실제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럼요.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 매장 실제 손익입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고요. 매출을 공개해버렸네요. 창피합니다. 이거 너무 부족한 거고요.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피드 이분은 되게 잘하시는데 되게 겸손하셔. 2024년 1월 손익이고요. 6월 손익이에요. 실제적으로 1월 손익에 영업이익이 좀 작아서 이때부터 좀 뜯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좀 줄여나가고, 필요 없는 로스 부분들도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들을 좀 줄였더니 네. 실제적으로 6월 달에는 원가도 확실히 더 줄었죠. 42.8%에서 37% 줄었죠. 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매출은 더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손익계산서상에서 비용 관리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상식은 매출이 떨어지면 그만큼 원재료 코스트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와, 이게 상식을 파괴하는 일인데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우선 원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봐야 될게요. 실제로 내가 선입선출이나 이런 것들 재고 관리가 안 돼서 버려지는 식자재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간 로스가 있습니다. 오, 재밌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채들이 시들어지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선입선출이 안 돼서 상할 수 있고, 또 해산물 같은 경우 더 심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꼬막을 삶아서 포션을 해놓습니다. 네. 프랩 작업을 해놓는데 비닐에 이제 500g씩 이렇게 포션을 해놓거든요. 그죠. 쉽게 이제 쓰려고. 네.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는 이제 채워 넣습니다. 네. 라벨까지 붙여서 채워놔요. 근데 이걸 쓰고 또 작업한 거를 그냥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오래되면 상하겠죠. 변질이 되겠죠. 그쵸. 그럼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로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또 레시피대로 조리를 잘 못해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자재가 들어오면은 무게를 재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이거든요. 무게를 잰다는 건 업체에서 그렇죠. 물건 갖다 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아까 1월이랑 6월 손익 때 이걸 잡아냈고 조금 더 이제 원가가 줄었거든요. 재밌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생물들을 많이 씁니다. 생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업체를 믿고 저울을 안 쟀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해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재기 시작했어요. 사실 업체에서도 일부러 속이려 하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수든 고의든 어찌했든 나는 돈이 많이 나오는 피를 봤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가 관리의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발주를 잘하는 거, 적정발. 두 번째가 검수거든요. 그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검수를 어떻게 하냐?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 돌멍게가 들어옵니다. 돌멍게가 그물망에서 들어와요. 물차에
원가에서 꺼내서 저희 수족관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5kg를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꺼내서 바로 달았을 때는 5kg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물을 다 빼고 탈탈탈 털어서 정말 그 물에 돌멍게만 있을 때 그물망에 있는 물만 빼도 4.5kg 나옵니다. 아, 그럼 0.5kg 지금 내가 관리를 부주의해갖고 그렇죠. 눈탱이 맞은 근데 거네. 그게 하루에 10kg, 20kg를 쓴다. 그럼 0.5kg가 2kg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로당 3만 원이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6만 원이 나는 사용하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 아까 전에 그 선입선출이 안 돼서 버려지지도 않는 그 로스가 그냥 생겨버리는 거죠. 확인을 안 해서. 근데 그 로스가 결국은 그 업체에서도 그거를 그냥 물에서 그냥 꺼내서 바로 담기 때문에 걔네들이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업체가. 그냥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 찍고 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게 하루에 6만 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치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네. 그게 아이템 하나가 180만 원. 그러면은 우리가 수십 가지 뭐 아이템을 다 썼을 때 거기에 다 로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50%만 만약에 무게 차이가 생겨서 거기만큼 로스가 생긴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장이 이렇게 챙기고 안 챙기고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률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냉동도 마찬가지예요. 냉동은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박스로 오니까 이거는 그냥 뭐 무게가 똑같겠는 했는데 나중에 해동하고 실제적인 수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해동하고 나머지 실제 원물만 따지보면은 그게 한 70에서 8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근데 이걸 계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 이렇게 많이 팔고 내가 그냥 계산하면은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남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업체에다 넘겨주면 그럼 업체에서 여기 되게 꼼꼼한 데네. 그러니까. 더 신경 쓰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사실 또 원가에서 왜 이렇게 원가가 높지? 이렇게 팔면은 이 정도가 남아야 되는 코스트가 왜 높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직원식. 직원들이 밥 먹잖아요. 직원들이 밥 먹는 직원식의 자재들도 똑같이 원가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빼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원가 코스트 원가지구나. 드니까 원가가 높아졌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섞여 들어 있기 때문에 믹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하나 봐요. 무시 못하죠. 애들이 한 6, 7명 먹는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리뷰 이벤트 많이 하시잖아요. 리뷰 이벤트에 제공하는 음식들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가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원가가 높거나 낮았을 때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리뷰 이벤트에 원가도 좀 다 들어가 있고 직원식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리뷰 이벤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마케팅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인적인 마케팅이니까. 리뷰 이벤트도 하루하루 카운팅을 해줘야겠네요. 해야죠. 저도 이번 사장님을 많이 만나면서 또 깜짝 놀란 게 그럼 한 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세요? 그러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그냥 한 달에 입고된 금액이 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쓴 식자재가 실제로 원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입고된 식자재가 있고 거기서 안 쓴 식자재가 있잖아요. 안 쓴 식자재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뺀 게 실제 원가인 겁니다. 근데 그걸 포함시키는 거죠. 실제로 2월 말일날 이렇게 남아있는 재고가 3개예요. 수박이 3개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들어온 총 개수가 6개예요. 입고된 게. 그러면은 총 몇 개인가요? 9개죠. 9개. 그리고 3월 말일날 4개가 남았어요. 이거 사용 안 한 거잖아요. 9개에서 4개를 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3월 달에 사용한 개수는 9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5개인 거죠. 이걸 금액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서 400만 원어치가 남았으니까 빼고 나머지 500만 원이 실제 원가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다. 이거 좋은데요? 사실 이것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왜 안 하냐면 재고 조사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PD 이것도 안 하고 장사를 하잖아? 그럼 돈이 줄줄 새네. 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도 어디서 원가가 새는지 줄줄 새는지 왜냐면 원인을 찾아야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근데 못 찾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2월 말일 이게 3개짜리가 여기 전재고 전월 재고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입고된 게 이제 구매 입고 3월 말일에 들어가는 게 현재고 이게 서식이 이 2개를 더한 거에서 요걸 빼서 여기에 판매 출고 실제적으로 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재료 수불집계라고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시트입니다. 와, 이 시트, 이 황금 시트네. 요거 좋네. 요거 귀한 시트인데. 요거 대표님 쓰고 있죠? 제가 정말 항상 쓰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십니다. 요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제 건데. 제가 강호동 대표님이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그냥 주세요. 그냥 그런 사람
사람은 안 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필요하고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또 달아주시면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대표님? 그럼요. 뭐든지요.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거를 좀 강의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매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말고도 자료들도 많이 쓰시죠. 사실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손익계산서도 좀 쉽게 오. 만들어 놨고요.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할까라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시트가 있습니다. 또 손익계산서나 이거 원가관리표 외에 또 일일 보고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인원 시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 보면은 오늘 들어온 식자재가 얼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매출은 얼마부터 뭐 배달은 얼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캐치 테이블 점수 네이버 별점 그 다음에 구글 별점 그 다음에 네이버 순위까지 다 나오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저 올인원 시트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은데요? 그게 사실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트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올인원 강의 때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요. 강의 때 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고 나면은 확실히 매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가 낮추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가격을 올리면 안 되나요? 원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면은 어차피 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 막 올려불어. 너 말대로 볶음밥 30만 원 받아불어. 그러게. 가격은 언제 올리는 거냐면 원가 관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적을 때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게 쉽지만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우선은 고객 저항이 옵니다. 가격 저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원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로스를 다 제거하면은 영업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좋아진 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고객한테 더 가성비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이게 더 좋은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역시 이래서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